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2달간 고생이 많죠. 특히 결혼이나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돌려달라 이런 논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 관한 법률 상식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코로나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고 일반적인 법 해석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분쟁 기관이나 전문가마다 법 해석에 관한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아마 이와 관련된 분쟁 선례도 본격적으로 쌓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1차적으로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약관이 있으면 약관도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약관은 계약서에 편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와 위약금,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그리고 특약사항 위주로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약관은 주로 면책사유 규정을 보면 되는데요. 만약 자기가 한 계약이 계약서도 없고 약관도 없는 계약이라면 일반적인 민사법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과연 천재지변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나 약관에는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일 코로나가 불가항력,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포함이 된다면 계약 해지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불가항력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주관적 사정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계약 해지는 총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업체랑 내가 계약을 했는데 내가 만약 그 계약대로 그 업체에 방문했을 때 자기나 주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게 염려가 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가 과연 코로나로 인한 천재지변에 포함되느냐?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천재지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미래에 어떤 염려가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불가항력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법률 공방으로 바로 돌입하기보다는 일정을 변경하거나 상대 업체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 업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을 폐쇄하거나 상대 업체의 직원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소비자가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업체 측 사정이고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준해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말씀드린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라는 것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서 다른 계약까지 마찬가지로 해지가 되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 업체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자신의 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가 그로 인해서 다른 손해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 업체랑 계약을 했고 해당 업체가 속한 국가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경우는 소비자의 잘못도 아니고 해당 업체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그 국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따름인데요. 이때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천재지변에 포함될 것인가는 바로 계약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날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계약이라면 그 국가의 조치로 그날에 못하기 때문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꼭 그날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날을 변경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계약이다. 계약의 속성상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어차피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일정 변경이나 협의를 요청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바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상대 업체에 문의를 했는데 업체에서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자신이 한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랑 계약을 했고 위약금 없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업체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 국가가 아니라 그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국내에서 격리 조치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해당 국가에 방문을 했다가 돌아오면 국내에서 격리 조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안타깝지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외국 업체에서는 그 나라 국가에서 일어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국내 관할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소비자의 어떤 사정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때도 해당 업체에 바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소송으로 풀기보다는 일정 변경이나 협의로 요청하는 편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서 위약금을 줘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약금이 과도하게 크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 감액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2배나 3배 정도의 위약금은 몰라도 5배나 10배 또는 고정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계약 해지와 별도로 위약금 자체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이 맺은 계약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고 궁금하면 전문가 사전에 반드시 자문을 얻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성급하게 소송에 돌입했다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법률 공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